안녕하세요. 레슬리 타로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 속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워낙 재회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헤어진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상황에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5개의 카드를 미리 골라 놓았고요. 헤어진 그 사람 속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을 것 같은 카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카드 이미지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번호 공개합니다. 카드 이미지로 못 고르신 분들도 지금 번호로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정리된 타임스탬프를 활용하셔서 해당하는 번호로 바로 이동하신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들으시다가 이건 너무 내게 안 맞는 내용 같다 싶으시면 제너럴 리딩인 점 감안하셔서 영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헤어진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타로카드는 집중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헤어진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카드 이미지나 번호 다시 골라주세요. 0번 카드 뽑으신 분들, 먼저 0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0번 분은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좀 차단을 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서로 차단을 했을 수도 있고, 0번 분도 이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화가 나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얘한테 먼저 연락 못하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괜한 좀 자존심을 이 사람한테 계속 부리게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두 분 굉장히 좀 단호하게 냉정하게 관계가 끝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상대방도 0번 분을 봤을 적에 0번 분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뭐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0번 분 생각하면 심란하고,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서로를 진지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우리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만나고 있는 이성이 생기신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뭔가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는, 관계를 돌이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서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이성들도 만나보고,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만나고 있는 이성이 있기도 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이성들이 있기도 한데, 괜시리 이제 뭔가 서로에 대한 미련을 아직 털어내지 못한 그런 관계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은 0번 분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났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우리 사이에 좀 조율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걸까? 뭐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사실 헤어질 당시까지도 상대방은 0번 분이 싫어졌다던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좀 짜증이 났었을 수 있고, 사실 이제 뭐 0번 분에 대한 소유욕이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좀 있었어요. 내가 0번만큼은 계속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왠지 0번을 이렇게 쉽게 못 잊을 것만 같고, 근데 이 상황은 너무 짜증이 나고, 좀 그런 속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0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상대방 또한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만나는 기간 동안 0번한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0번이 만족을 했던 안 했던 그거와는 별개로 나는 0번한테 만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었고, 다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0번이 뭔가 만족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0번한테 잘못한 건 없다. 0번이 아무리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화가 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생각이나 신념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나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이런 느낌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체면이나 뭐 사회적인 그런 위치, 이런 거 자존심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번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뭐 침해한다든지 그런 건 용납하기 좀 힘들었고, 다만 내가 0번한테 이런저런 걸 많이 약속했는데 그건 내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거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내가 너무 말만 앞섰다. 가끔 0번이 생각나고 그리운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뭔가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이제 각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맞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0번에게 말하지 못한 이 사람의 진심,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 사람 기억 속에 0번 분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운 추억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나와요. 만나는 기간 동안 0번한테 의지도 되게 많이 했었고, 0번은 정말 내게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고, 내가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했다. 두 분이 같이 동거를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동거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0번과의 그런 관계나 미련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나도 새 출발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점점 0번과의 감정, 미련 같은 거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0번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새 출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0번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책임감을 느꼈던 건 맞지만, 이제는 뭔가 예전 이야기가 돼버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의 재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적에 이미 0번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고생이 컸고, 그 직후에는 과연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연애란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0번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감정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다시 0번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이제 와서는 조금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각자 하고 계신 일에 바쁘게 지내면서 좀 집중하고 계시는 느낌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만나고 있는 이성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이내 관계 흐름 살펴봤을 적에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보면서 아쉬워하고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카드들은 많이 떠있지만, 사실 연락이 이렇게 쉽게 올 것 같진 않아요. 다만 헤어진 지 1개월, 한 달이 안 된 커플이라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한두 달 후에 연락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뭔가 뭐 적극적으로 다시 만나보자 라는 그런 확신에 찬 연락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안부만 주고받는 연락이라든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연락이라든지, 그런 연락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재회 타이밍을 놓친 커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을 더 기다려 봐야 하나, 이제는 정리해야 되나, 그런 고민 중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조금 타이밍을 놓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중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털어내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대방도 충분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 이제는 0번분에 대한 미련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먼저 2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살펴볼 텐데요. 2번 분은 이제 이 사람만 생각하면 뭔가 상대방은 나랑 헤어지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나만 어떻게 이렇게 힘든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사실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것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좀 상황이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바빴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비밀 연애 상황이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이번 분은 이제 그래서 더 이 사람한테 아쉬움이 큰 거죠.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저렇게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아쉽게 헤어진 것만 같아서 좀 뭔가 후회가 조금 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대방은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뭔가 확장의 운이 들어와 있어서 뭐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일을 좀 키워보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뭐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뭔가 이번 분을 외롭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뭔가 이번 분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반, 아니면 그 다음에 이번 분하고 그래도 잘 관계를 회복해서 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반, 이렇게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마음도 갈팡질팡 했었고, 다만 두 분이 이제 만나는 기간 동안 뭐 연락 횟수나 데이트 횟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이번 분이 서운함을 좀 자주 토로하셨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도 조금 푸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상황이 좀 안 좋기도 했지만 서로 좀 안 맞는가 보다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고, 애초에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스펙이나 조건이 좀 안 맞는 우리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구나, 애초에 어울리지 않은 우리가 만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헤어질 때쯤에 많이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해도 맞춰지지 않는 이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도 지쳤고, 이번 분이 싫어져서 헤어진 게 아니라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다라고 나와요. 자, 이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현재 감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상대는 굉장히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본인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상대방한테 이번 분이 물론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너무 팩폭을 날리더라. 그래서 상대방이 좀 그때 이번 분이 했던 말을 듣고 좀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 있었고, 약간 이 사람도 그때를 생각하면 약간 이제 좀 애증의 감정이 있는 거죠. 이번이 그렇게까지 꼭 말을 했어야 했나, 그리고 이번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렸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 뭐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배려하지 않고 이번이 너무 옳은 말을 너무 하더라. 이번 분에 대해서 지금은 뭔가 감정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 서운한 거죠. 서운하고 다시 만나도 뭔가 우리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좀 집착의 이슈가 있어요. 연락 횟수나 데이트 횟수를 한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약간 집착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게 말하지 못한 상대방의 진심,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두 분의 관계는 사실 만나는 기간 동안은 이제 뭐 굉장히 두 분이 진지하게 잘 만나셨는데,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이 급발진하듯이 본인의 불만을 폭발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두 분의 관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라고 좀 이 사람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아쉬움이 크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번을 처음 만났을 적에 뜻하지 않은 타이밍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만났었는데, 그때 뭔가 그런 한 사람이 이제 그동안 쌓아뒀던 불만을 너무 폭발하듯이 급발진하면서 쏟아내면서 우리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로 치달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이 계속 이번 분이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하지만 뭐 두 분의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서로 간에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공적인 일로 바빠요. 본인이 하는 일 때문에 되게 바빠서 좀 연애를 할 만한 좀 상황이 못 된다. 애초에 우리가
내가 사실 연애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번을 만났던 것 같다. 애초에 우리는 사회적인 스펙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만나서 연애를 했던 것 같다.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관계가 아닌가. 이 사람이 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가까운 3개월 이내 두 분의 관계 흐름 살펴봤을 적에 상대가 당분간은 참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서 실제로 좀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 좀 지금 현재도 그렇고 당분간 좀 그렇고 혹시 지금 뭐 차단이 돼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차단이 당분간 한두 달 동안은 안 풀릴 것 같고요. 연락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뭔가 두 분이 좀 우연찮게 서로 조금 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우연히 마주친다든지 서로의 소식을 듣게 된다든지 우연찮게 연락할 일이 생긴다든지 할 것 같아요. 헤어진 지 오래된 커플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 소식 정도는 최소한 듣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사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안 됐는데 연애를 하시게 된 커플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나는 기간 동안 이런저런 조금 두 분의 데이트 횟수나 연락 횟수로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고, 한 사람은 사귀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좀 당당하게 요구를 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이런 갈등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분이 뭔가 두 분이 만나는 걸 썩 그렇게 주변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귀는 기간 중에는 항상 이 사람을 내가 기다렸고 사귀는데도 외롭고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헤어질 적에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모진 말들 많이 들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감정 상태이실 수 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좀 마음 편히 연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꽉 채워지는 시점은 돼야지 연락운이 있다고 나오니까, 그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가 물론 이번 분에 대해서 두근두근 설레는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정말 한때는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감정 상태가 지금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그때 이야기를 잘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4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게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진 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좀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사이라 그러면 사모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사모분한테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 사람이 뭔가 연애를 뭔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좀 매여 있는 몸이라고 나오니까 뭐 군대를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정신없이 바쁜 시기라든지 좀 할 수 있고, 헤어진 지 오래된 커플이라 그러면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분은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 좀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조금 뭐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굉장히 좀 명확한 태도를 사모분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좀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내가 도대체 이렇게 차갑고 단호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좀 방법을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자, 그럼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두 분의 뭔가 입장 차이를 잘 조율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서 화해를 하면 좋을 텐데 좀 이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4번하고 화해를 하길 원했고, 뭔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4번분을 좀 많이 외롭게 하고 항상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뭐 헤어지기 직전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좀 4번분하고 좀 화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재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헤어지기 직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헤어짐을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헤어지고 나면 헤어진 커플끼리 다시 만나는 거 왜 그런 짓을 왜 하냐, 약간 재회에 대해서 편견이 강해요. 한 번 끝나면 끝이다 라는 좀 생각이 좀 강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4번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 살펴보면 이 사람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 뭐 일파만파 커져서 우리가 헤어지는 결론까지 이르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진짜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게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씨앗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라는 좀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4번분이 너무 마지막까지 뭔가 본인 입장만 생각하더라, 본인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더라. 그리고 약간 그런 4번분한테 뭔가 객관적으로 좀 자격지심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4번은 뭐 내가 아니어도 뭐 좋다는 이성 많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뭔가 외모도 그렇고 뭔가 능력도 그렇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상대방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4번분의 외모, 나 역시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가깝고 내가 그런 4번을 많이 좋아했지만, 뭔가 그런 만큼 뭔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도 다른 이성들한테 뭔가 대시나 구애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나한테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되게 자존심을 많이 부리더라.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4번과 화해를 하고 싶지만 다시 4번과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은 없다.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내가 4번과 이제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고 내가 4번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좀 화해를 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4번에게 말하지 못한 상대방의 진심,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4번분하고 있었던 갈등, 이게 이 사람한테는 좀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싫어져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서로의 좀 생각의 차이가 컸고, 뭔가 그런 부분이 상대방한테 4번분에 대한 신비감,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나와요. 내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고 4번이 그럴 거라고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때 뭔가 확 깨는 느낌이 있었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4번이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뭔가 생각했던 것 같다. 내 4번의 환상이 컸던 것 같다. 그 환상이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더라. 그리고 이제 뭔가 서로의 신뢰까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에. 물론 내가 4번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4번과 만나게 됐지만 그런 생각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가 않더라. 4번과의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보면 약간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좀 한순간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4번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4번에 대해서 그런 원하는 그런 이상향이었던 것 같다. 4번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기를 바랬는데 4번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 4번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환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현타가 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그 순간에 좀 서로가 자존심 때문인지 조금 차갑고 냉정한 그런 느낌 많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조금씩 좀 양보해서 화해를 해보려고 입장 차이를 좀 좁혀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다 끝난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진 지 한 달 미만인 커플에 한해서만 연락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번 분도 뭔가 연애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집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 상대방도 진짜 한 고집하거든요. 상대방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정말 양보하려고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했다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 차이가 조금 컸던 커플인 것 같고 헤어진 지 한 달 미만이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연락운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은 커플이라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만나고 있는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려고 소개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이미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단호한 태도, 차가운 태도를 돌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진 지 한 달 미만이라 그러면 한 달 이내 연락이 됐을 때 뭔가 그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흔드는 그런 뭔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분이 먼저.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직까지는 4번 분에 대해서 그런 애틋한 감정, 뭔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공략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그런 차가운 태도도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은 커플이라 그러면 타이밍이 좀 지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모분이 먼저 연락을 해서 미처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면서 회포를 풀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은 이미 끝난 사이다. 한번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7번 카드 뽑으신 분들, 7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질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신 느낌이 좀 있어요. 두 분 사이에 좀 의견차가 컸어요. 상대방이 뭔가 평소에는 굉장히 좀 매너 있게 7번 분한테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7번 분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두 분이 조금 이별로 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애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이렉트하게 직진하는 스타일이지만 불만이 있을 적에도 그것을 돌려 말하지 않고 거침없이 본인의 불만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7번 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서로에 대해서 감정 좋아하는 마음은 많이 남아있지만 의견 차이가 굉장히 조금 좁혀지지 않는 격렬한 다툼으로 이어져서 그게 헤어짐으로 가게 된 커플이신 것 같습니다. 자, 헤어질 당시 속마음, 상대방 속마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어질 당시에 분명히 조금 급발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뒀던 불만을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터뜨리게 되면서 싸움이 커졌어요. 싸움이 본격화됐고 상대방이 내가 그동안 7번을 좋아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너무 앞서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다 7번을 좋아해서 그런 건데 7번이 너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우리 연애하는 거 티내는 거 아니면 뭔가 우리의 관계를 뭔가 급진전 시켰던 거 다 7번 네가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조금 생각을 했었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7번 분한테 좀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는 그런 자신의 진심을 7번 분한테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두 분의 좀 싸움이 격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전할 타이밍이나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7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직까지도 사실 7번 분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7번 분에 대한 분노, 약간 화나는 감정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했죠. 좋아하는 만큼 7번 분이 밉기도 하고, 뭔가 7번 분하고 계속 크고 작은 싸움이 이어지다 보니 상대방도 그런 계속되는 다툼이 좀 지쳤고, 계속된 다툼에 지쳤고, 우리가 너무 서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더라. 물론 나도 7번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을 좀 많이 고집했는데, 7번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7번을 만나려고 자주 만나고 10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생각만 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둘이 좀 성향도 맞지 않았던 것 같다. 한 사람 너무 자유분방하고 한 사람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았고 이제는 좀 깨끗이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연애할 때 당시 상황도 뭔가 주변에서 뭐 힘드니까 주변 뭐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주변에서 뭔가 조언이랍시고 해준 얘기가 두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7번을 좋아했던 만큼 7번이 밉다. 우리가 조금만 양보했다라면 화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아직까지도 7번 분한테 화나 있는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자, 7번에게 말하지 못한 상대방의 진심,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얘기해보면, 두 분이 같이 동거를 하셨을 수도 있고 서로의 집에 좀 자주 드나들던 사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같은 모임이나 조직 안에 소속돼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뭐 주변에 겹지인이 많다든지, 아니면 같은 모임이나 조직 안에 소속돼 있는 것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니면 만났을 적에도 약간 스트레스 요소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내가 7번한테 이만큼 했으면 되는 것 같다. 우리 관계 아쉽지만 이제 떠나보내는 게 맞고, 나도 7번한테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나도 상처 많이 받았어. 뭔가 계속 비교를 한다든지, 다른 커플들과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두 분의 관계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상대방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고, 뭔가 두 분이 같이 동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집이 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시 관계를 회복할래도 우리 둘 사이에 너무 꼬일대로 꼬인 그런 갈등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정말 이 사람도 막막하고 솔직히 자신 없다 라고 좀 생각하는 느낌이 좀 있고, 두 분의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적에 사실 두 분이 이제 어떤 비밀 연애를 했다든지 겹지인이 많다든지 같은 모임이나 조직 안에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좀 솔직하게 좀 자존심 내려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은 좀 많이 지친 건 맞아요. 7번과의 뭔가 끊임없는 다툼에 지친 건 맞지만 그 7번 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7번 분이 이분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연락운이 있습니다. 연락운이 있고 약간 좀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계속 다툼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방도 뭔가 둘의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금 연애 패턴을 이끌어 가려고 조금 고집을 피운 게 있고, 7번 분도 상대방한테 절대 져주거나 맞춰주려고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금 맞춰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두 분 다 좀 팽팽했다. 조금씩 양보만 한다 그러면 뭐 이 커플은 얼마든지 재회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좋은 일 합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두 분의 관계는 어차피 두 분 서로 당사자 두 명밖에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과 좀 이야기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 달 이내 연락은 가장 강합니다. 쉽게 끝날 인연 아니라고 나오고요. 헤어져도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인연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의 조건이나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뭐 데이트 횟수나 연락 횟수를 다른 커플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뭐 이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누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나옵니다. 감정 싸움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자, 7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8번 카드 뽑으신 분들, 8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분 쪽에서 잘 만나시다가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은 이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헤어진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약간 8번 분이 뭐 이성을 만날 때 뭐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를 보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진실된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8번 분의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쳤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게 됐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8번 분이 조금 이분의 근황이나 이런 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카드가 좀 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두 분 사이 좀 연락이 아주 가까운 최근에 한번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더라, 뭐 이 사람의 근황을 좀 8번 분이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은 얼마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게 있어요. 뭐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개인적으로 새로운 뭐 창업을 했다든지 뭐 이직을 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좀 정신없고 그리고 좀 이제 뭐 바쁘기도 하지만 여전히 8번 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는 8번 분한테 많이 양보하고 맞춰줬다고 생각하는데 맞춰준 건 사실 8번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확실히 좀 8번 분의 뇌리에 박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은 이제 8번 분으로부터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8번 분한테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몇 번 더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헤어졌다가 재회를 한 커플이거나 아니면 8번 분한테 평소에 자주 듣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헤어질 때 또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굉장히 좀 울컥했고 우울했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 이 사람도 감지했는데 내가 8번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니네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도 좀 걱정이 됐고, 그리고 내가 8번 없이 정말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도 했고, 도대체 내 마음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나와요. 되게 상대방의 카드들을 보면 감정적인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감수성이 풍부한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현재 8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은 헤어질 때랑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이 사람 8번 분을 생각하면 심란해요. 심란하고 실제로 만나는 기간 동안 8번 분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사람은 헤어질 때 걱정대로 많이 외롭고 그리고 이제 뭐 8번이 좀 내가 이럴 때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 8번을 조금 원망하는 그런 카드들도 많이 나와요. 8번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도 그런 8번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리거나 맞춰주거나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둘이 그냥 만나다 헤어진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선 8번 분을 약간 필요 이상으로 원망하면서 약간은 조금 피해자 코스프레, 가스라이팅 이런 걸 좀 하고 있기도 해요. 여전히 8번 분에 대한 감정은 되게 좋아요. 8번 분한테 정말 사귈 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또 이 사람 유난히 요새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8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이럴 때 8번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8번이 원망스러운 거죠. 자, 8번에게 말하지 못한 상대방의 진심,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헤어질 당시에는 막상 8번이랑 헤어지고 나 괜찮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됐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니 이 사람도 뜻밖의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나와요. 이게 싱글이라는 게 이런 해방감이 있구나. 누가 없다는 게 누군가한테 의무적으로 연락하고 누군가를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 헤어지기 전에는 정말 두려웠는데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웠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또 이런 해방감, 자유로움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이내 조금 지치고 힘들고 할 때마다 혼자라는 사실에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주변에서 또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 신경이 많이 쓰였고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8번을 많이 좋아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깨달았었고 내가 8번을 통해서 이런저런 위로나 힐링을 많이 받았었고 만나는 기간 동안 8번이 나한테 이런저런 부분을 희생을 많이 해줬었구나.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장거리 연애를 했을 수도 있고, 비밀 연애를 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너무 바빴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8번 분이 되게 잘 이해해주고 날 보듬어 줬었구나. 그런 거를 좀 이 사람도 헤어지고 나서야 많이 처절히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럼 8번과의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적에 감정은 많이 남아있어요. 두 분 다. 그리고 이 사람 8번 분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서로를 지켜보고 있어요. 8번 분도 마찬가지시지만. 하지만 왜 헤어졌는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리마인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로 싫어져서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현실적인 어떤 부분 하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상대방도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외로움도 많이 타고 감정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지만 이 사람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8번이랑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씩 리마인드 하고 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3개월 이내에는 이렇다 할 연락운이나 재회운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두 분은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있다가 싱글이 되면 이제 외롭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빈자리가 크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나기에는 관계 회복을 하기에는 헤어진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8번 분도 이 얘기를 들으면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극복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헤어지셨겠지만 실제로도 이게 가까운 몇 개월 이내에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리마인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